안녕하세요. 독방연구소입니다. 이번 주제는 몇 년 전부터 자주 일어났던 이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꼭 기억하셨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얼마 전에 실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, 실제로 엄마와 딸이 이 빌라 500채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갑부일까요?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, 이 전세 만기가 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 세입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, 이 앞으로 빌라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이 건축주, 건물주가 이 빌라 8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학급자재 등을 써가지고 이 빌라를 싸게 져서 이 빌라를 짓는데 한 채당 원가가 1억 7천이 들어갔고, 이 빌라 한 채당 이 분양가 목표를 2억으로 정했어요. 이 원가가 1억 7천이면 한 채당 2억에 팔면 3천만 원이 떨어지는데요. 사실 분양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. 요즘 빌라 분양도 잘 안 되고 파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꼼수를 쓰게 되는데요. 이 건축주와 분양 대행사가 손을 잡고 계략을 꾸미는데,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, 만약에 인근에 있는 비슷한 신축 빌라 매매 시세가 뭐 2억이고 전세 시세가 1억 8천이라고 하면, 이 분양대행사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 매매는 2억 5천, 전세는 2억 4천으로 이런 식으로 이 시세보다 높게 광고를 하고, 이 분양대행사는 손님이 매매계약 2억 5천을 하든 뭐 전세계약으로 2억 4천을 하든 그 돈을 받아서 이 건축주의 처음 분양 목표 금액이었던 한 채당 2억을 이 건축주에게 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사실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비싸게 정해놓은 금액에 매매가 되면 좋지만 사실은 매매가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 매매가가 높으니까 매매가 잘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이 전세 손님만 맞추는 게 목적이고, 이 매매가를 높게 잡은 이유는 이 전세 금액이 비교적 저렴해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. 이렇게 세입자가 직접 뭐 현수막 같은 걸 보고 이 분양대행사에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뭐 무자격으로 개념 없이 하는 부동산들이나 뭐 개인이 하는 이런 브로커들이 보통 이 전세 손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세 2억 4천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면, 이 분양 대행사는 건축주에게 2억을 주고 이 브로커에게 뭐 속칭 R이라고 하는 이 수수료를 건당 1,000만 원 정도 주는데요. 이렇게 세입자가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 기존 집주인이었던 건축주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을 해요. 이 속칭 바지 사장이라고 언론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, 이 명의를 변경할 바지 사장은 이 분양대행사에서 미리 작업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는데, 이 바지 사장에게 명의 변경을 할 때 한 건당 보통 뭐 약 3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럼 이 바지 사장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,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뭐 몇백만 원이 급하신 분들, 아니면 심지어 노숙자분들까지도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분양 대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. 뭐 이거는 갭 투자니까 나중에 돈을 더 벌 수도 있다. 뭐 전세 기간이 끝나면 빌라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돈도 주니까 뭐 좋다고 꼬시겠죠. 이렇게 세입자가 지급한 전세금이 사용된 걸 정리해 보면, 이 세입자 전세금 2억 4천만 원에서 처음 집주인이었던 건축주가 목표였던 뭐 2억을 가져가고, 이 브로커 R 1,000만 원, 바지 사장 수수료 500, 그리고 뭐 취득세나 이런저런 경비 한 500만 원 정도가 빠지면 나머지 차액인 이 2천만 원을 이 분양대행사가 챙겨가는 이런 구조로 작업을 하는데, 이렇게 거사가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 바지 사장하고 세입자 둘만 외롭게 남게 되는데요.
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 세입자는 당연히 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이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지만, 이 집주인은 원래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어요. 그러면 이 세입자는 뭐 내용 증명도 멋있게 써서 보내고 해봐도 뭐 답변도 없고 힘들게 연락이 됐는데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죠. 요즘 빌라들이 뭐 거래가 안 돼서 힘드니까 네가 팔아서 뭐 가져가든지, 네가 이 빌라를 그냥 그 전세 금액으로 퉁치고 사든지, 아니면 네가 전세 금액을 그대로 세입자를 구해서 돈을 받아서 나가든지,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을 아주 다방면으로 제시를 해주죠. 이 세입자분은 뭐 이사 갈 집도 미리 알아보고, 직장이나 뭐 애들이 있다면 애들 학교나 이런저런 거 다 알아봐놨는데 갑자기 저런 소리를 들으면 멘붕이 오죠. 이렇게 세입자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존의 집주인인 건축주한테 전화를 하면, 이 건축주는 집 소유권 넘겼으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당연히 발뺌할 테고, 이 바지 사장은 갭 투자를 한 거였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 강아지 소리를 하겠죠. 그럼 이제 이 세입자분은 뭐 총을 알아볼 정도로 열받고 일이 손에 안 잡힐 텐데요. 이게 일도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실 텐데,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뭐 임차권 등기 명령도 하시고 하는데 결국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 세입자가 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하느냐, 아니면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선순위로 대항력을 갖춰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이 낙찰가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. 솔직히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, 결국에는 이 임차인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.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. 그래서 이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실 때 이 계약 전에 꼭 이 정도는 확인해야 될 것들을 세 가지 추려봤는데요. 먼저 빌라 물건지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시고, 뭐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으로도 뭐 그 동네 비슷한 물건의 매매나 전세 시세를 미리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전세계약서 쓰실 때 특이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인데요. 임대인이 당연히 거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약하실 때 정중하게 한번 요구하시면 좋을 만한 특약이에요. 이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고, 이 위반 시에는 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며,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 시에는 이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 및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함. 이렇게 넣어주시면 정말 제대로 된 건축주라면 다른 생각을 못하니까 꼭 요구를 해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계약하기 전에 해당 빌라가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고, 정상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꼭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. 이 보험사에서 문제가 있을 만한 집이라고 판단이 되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, 좀 더 안전한 집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.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.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